며칠 전인 이번 달 16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지에 베텔게우스에 있었던 그레이트 디밍에 대한 연구가 올라왔습니다. 밤하늘의 오리온 자리를 구성하는 별 중에 하나인 베텔게우스는 여러모로 재미있는 항성입니다. 베텔게우스는 겨울철에 특히 잘 보이는 별이어서 과거부터 유명한 별이었지만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별들 치고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항성은 시리우스인데, 시리우스 항성 크기도 크기지만 우리로부터 고작 8.6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반면에 베텔게우스는 무려 640광년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베텔게우스가 잘 보이는 이유는 매우 큰 적색 초거성이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의 관측 데이터에 의하면 지름은 태양의 800배에 달하고 부피는 무려 태양 5억 개가 들어갈 정도이니 어마어마한 크기인 것이죠. 물론 이는 매우 크게 부풀어 오른 불안정한 항성이기 때문에 질량은 태양의 20배 정도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수명이 다했을 때 블랙홀이 되고도 남는 거대한 크기의 항성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베텔게우스가 유명해지게 된 하나의 사건도 있었죠. 작년에 제 채널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베텔게우스는 최근에 이상한 조짐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작년에 베텔게우스는 너무나도 밝기가 어두워져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수준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를 두고서 베텔게우스가 초신성 폭발 직전 단계에 있다는 주장까지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베텔게우스는 주계열성 단계를 끝나고 가장 마지막 핵융합 단계에 있는 만큼 언제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이죠. 문제는 이 항성은 지구로부터 겨우 640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게 되면 2주 동안 하늘에 태양이 2개가 생기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적색 초거성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게 되면 그 밝기는 무려 항성 수천억 개가 모인 은하보다도 밝아집니다. 주변 항성들은 상당한 방사선 피폭을 받게 되지만 다행히 이는 2주간만 진행이 되며 지구 정도의 거리에서는 태양 방사능보다 적은 양이 도달하는 정도로 끝납니다. 하지만 초신성 폭발 시 나오는 감마선 방출이 만약 지구 방향을 향하게 된다면 엄청난 방사선이 도달하게 되겠죠. 물론 이것도 다행히 베텔게우스의 자전 방향이 태양계 쪽을 향하지 않아서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작년에 있었던 베텔게우스의 이상한 변화를 두고서 초신성 폭발이 임박을 했다는 예상들이 많았지만 다행히 작년 여름이 되어서 베텔게우스는 원래의 밝기를 되찾았고 얼마 전에 그 원인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인 이번 달 16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지에 베텔게우스에 있었던 그레이트 디밍에 대한 연구가 올라왔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 팀의 공동 연구에서 베텔게우스가 어두워졌던 원인이 항성 시퀀스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질량 감소가 원인이라고 했는데요. 연구팀에 의하면 이는 지금까지 미스테리였던 적색 초거성이 어떻게 질량 손실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양보다 8배 이상 큰 항성의 마지막 단계인 적색 초거성은 고작 10만 년 동안만 진행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끝나게 되면 별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 중심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쿨링의 힘을 넘어서게 되면서 중심부는 블랙홀로 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마지막 과정에서 적색 초거성은 상당한 양의 질량 손실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이 진행되는지는 아직까지는 몰랐었죠. 태양에서는 가끔 코로나 매스 이젝션, 일명 CME라고 하는 코로나 질량 방출이 일어납니다. 태양보다 더 큰 항성에서는 더 큰 규모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작년에 있었던 베텔게우스의 밝기 감소는 역대급 규모의 질량 방출이 태양계의 방향을 향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즉 엄청난 질량이 태양과 베텔게우스 사이의 시야를 가로막으면서 지구에서 관측을 했을 때 항성이 어두워진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질량 방출은 베텔게우스의 온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실제 밝기도 조금 어두워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질량 방출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별들은 대부분의 물질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핵융합 막바지에 있는 적색 초거성의 경우에는 그보다 무거운 원소들도 풍부합니다. 이러한 질량 방출에서 생명의 기원이 되는 물질인 탄소, 질소, 산소 같은 원소가 대량으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렇게 우주로 나온 원소들은 다른 별들과 행성이 만들어질 때 유입이 되어서
풍부한 원소를 가진 행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에 있는 탄소, 질소, 산소들도 어떻게 보면 과거 어느 순간에 존재했던 적색 초고성의 질량 방출로 인해서 유입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텔게우스는 적색 초고성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작년에 있었던 심각한 밝기 변화가 초신성 폭발이 임박했다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17세기 이후로 우리 은하에서 초신성이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2000억 개 이상의 항성을 지닌 우리 은하에서 보통 수백 년에 한 번꼴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통계적으로 조만간 우리 은하에서 초신성 폭발이 관측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죠. 그럼 2만 광년 떨어진 그런 거리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서 안전하게 관측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